자, 오늘은 AI 프로그래밍 첫 수업으로서 한 학기 동안 어떤 수업을 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우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기계학습, 유전자 알고리즘, 포지 이론 등등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기계학습에 우선 포커스를 잡았고요. 근데 기계학습이라는 거 알고리즘에도 보면 경사, 기울기 하강법, 그 다음에 회귀법, 확률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회귀법 중에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한 내용을 주 수업 내용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인공신경망을 선택한 이유는 인공신경망 자체로도 CNN, RNN과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핫한데 이 딥러닝이라는 것도 인공신경망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구현해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딥러닝에 필요한 기초 지식의 대부분은 어, 가,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에 대한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해보는 수업 커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기계 학습이라는 것 자체는 다양한 그 학습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지도학습법, 다시 앞에 뒤에서 설명이 나올 건데 어, 학습시킬 것과 정답지를 같이 주는 그런 지도학습법이라는 걸 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할 거는 인공신경망인데 지도학습법으로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인공신경망이라는 것 자체와 딥러닝의 차이점은 이 히든 레이어의 그 개수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인공신경망을 구현할 수 있다면 딥러닝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모두 익힐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이제 구현해 나가는데 여기 인공신경망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모사를 컴퓨터에서 동작할 수 있게 수치로 연산을 할 수 있게 모사를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모방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마치 여기 인간의 신경세포에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는 이 시냅스라는 부분 자체가 이게 알고리즘에서는 이거를 가중치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선으로 지금 모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은 이제 차츰 더 수업을 해 나가면서 어, 이해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나가는 알고리즘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간단한 그림을 모사된 걸 보았다면 기본적으로 머신 러닝이니까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학습 데이터라는 것은 특징 벡터와 레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 지도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특징 벡터와 레이블이 1대1로 매칭이 돼서 이러한 벡터를 가진 것은 이런 게 정답이다 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부르고 학습이 끝나게 되면 하나의 어떤 고정된 아까 웨이트 값들 그 다음에 아까 시냅스에 해당되는 웨이트가 있다 했죠. 그 고정된 웨이트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 웨이트 값을 이용해서 기존에 학습했던 내용 또는 이제 그 학습을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입력을 하게 다시 해주게 되면 그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값을 예측 또는 추론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과정이 모든 기계 학습법에 그게 확률론적인 것이든 아니면은 어 아까 그 회귀론법인 것이든 모두 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학습급에 대한 개념을 이제 그 이야기할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데이터가 벡터라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레이블이라는 데이터라는 것이
그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입력값을 주고 그 입력값에는 뭐가 정답이다 라고 알려주고 나서 그것이 틀렸으면 에러가 난 것에 대해서 어, 여기 있는 이 선에 아까 시냅스에 해당되는 웨이트 값들을 바꿔주는 행위가 우리는 역전파라고 부르고요. 역전파라고 부르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고정된 값으로 수렴을 해가게 됩니다. 그 고정된 값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서는 이 값들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어, 인지 추론이라는 과정으로는 그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웨이트 값이 고정된 다음에 인지 추론이라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습을 됐던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요. 학습이 되지 않은 내용을 일부 넣어서도 어떠한 출력층을 내보냈을 때 어, 우리가 이제 어떠한 판단이라든가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인지 추론의 과정들을 직접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제 코딩을 하게 될 건데요. 그 과정에 대한 어, 영상은 이제 그 우리가 뭘 이제 어떻게 코딩을 해갈 것인지 최종 결과물은 어떤 것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